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래 100세 시대에 맞춰서 한번 나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왜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 기원은요, 1886년 독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고요, 연금을 최초로 수령하는 나이를 65세로 설정하면서부터였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당시 독일의 평균 수명 49세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65세, 70세를 생각했던 나이이기 때문에 65세를 노인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늦은 나이로 설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100세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미래 65세,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65세 청년이 온다입니다. 자, 과연 미래는 몇 세부터 노인일지, 몇 세까지가 청년일지, 그리고 과거의 65세와 미래의 65세는 어떤 점이 다를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미래의 노인 몇 살부터로 하면 괜찮을까요? 자, 몇 살부터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원래 유엔에서는 1956년에 65세를 노인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유엔도 100세 시대가 되면서 2015년에 100세 시대에 맞는 생애 주기별 연령을 새롭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청년이 18세에서 65세까지로 쭉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년 같은 경우에는 80세부터 99세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100세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연령이 조금 연장이 되어 있어요. 많이 연장이 됐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 65세는 젊은 노인이 아니라 늙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뭔가 같은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청년이라고 분류가 되는 것, 다른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미래 65세 이상, 65세 청년, 뭐 이런 사람들 부양 대상일까요? 미래에 과연? 자,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이 있죠. 15세에서 64세까지고요. 그 100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하냐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을 보시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9명을 부양하는데 2067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02명을 부양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요? 자, 이거는 65세를 노인으로, 그리고 65세부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과거 사고방식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 그래프예요. 자, 2067년에 65세, 현재 2019년에 17살들입니다. 자, 이 17살들이 65세가 됐을 때 과연 은퇴를 하고 부양 대상으로 분류가 됐을까요? 정말 몸이 너무나 쇠약해 있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뭐 경제적인 이유로도 지금 자꾸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아예 70세 정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일본은 인구 감소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취업 시장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건 선진국에서 상당히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재미난 거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아예 없앴습니다. 자,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65세에 은퇴를 하고 내가 부양 대상이고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머지 40년 이상을 우리가 40년을 노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생의 3분의 1을 노인으로 분류돼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인생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은퇴를 하지 않는 65세,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은퇴를 하기엔 너무 젊고 건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교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제가 전반, 후반 다 뛰었어요. 근데 연장까지 가네요.
근데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뛰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은퇴 자금을 충분히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선진국이나 곳곳에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 30, 40대까지 은퇴 자금 바짝 벌고 그걸로 투자해가지고 놀고 먹고 살려는 건데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은퇴 자금을 못 쌓아둬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금이 바닥났기 때문에 국가에 의존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100세 시대 놀면 뭐하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5세까지 아직까지 활발한 현역 청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들은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과거의 65세 그리고 미래 65세는 뭐가 다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65세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65세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제가 전에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들이 가득했던 사회에서 노인들이 가득한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오른쪽에 노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노인의 모습인데요. 과연 우리가 저 나이가 됐을 때 저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엠빅 뉴스 자료고요. 1983년의 패션들을 한번 보세요. 패션들을. 저분이 35살. 제가 37이니까 저보다 2살 심지어 어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딱 지금의 할머니의 모습이죠. 자, 다른 자료도 보시면 응답하라 1988이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냈잖아요.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엄마 아빠들 모습, 뽀글이 파마를 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딱 노인들이 많이 입고 계시는 그런 패션들을 입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갑자기 뽀글이 파마를 하고 고쟁이를 입고 아니면 지금 노인들의 모습처럼 취향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의 노인분들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냐? 당시 그들이 20, 30, 40대 그리고 50대 때까지 늘 익숙했던 그 패션과 가치관, 생활 양식을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30대가 70대가 됐을 때 즐겨 들을 음악,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제가 70대가 되면은 갑자기 트로트에 빠져서 이미자 이런 것을 즐겨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젊었을 때 듣고 있던 다비치 같은 것들을, 발라드 같은 것들을 듣고 있을까요? 이렇게 취향이 고스란히 상당 부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패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기 MBC의 가시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래 할머니들 복장 보세요. 저 복장은 그들이 젊은 시절에 상당 부분 익숙했던 복장들을 가져간 것이고요. 우리들은 저런 모습으로 갑자기 취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버 산업을 생각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의 취향을 대상으로 실버 산업을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가? 자,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를 정리해둔 제 표인데요. 2019년을 보세요. 지금 30대부터 50대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들이 노인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미래 노인의 취향은 무엇이느냐? 현재 30대부터 50대의 취향을 상당 부분 가져간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실버 산업을 생각할 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점이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65세 청년이 됐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65세 청년이 됐을 때 어떤 점이 다를지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다른 점인데요. 과거의 65세와 다르게 혼자 사는 65세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이혼을 해서일 수도 있고 사별을 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안 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생애 미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5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1%대였던 것이 2005년이 되니까 남자 10, 여자 5, 2035년에는 거의 30, 20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를 남자들 수치로만 제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남자들 2000년에는 50명 중에 1명이 결혼 못했고요. 2015년에는 10명 중에 1명이 결혼 못하거나 안 하고 2035년은 3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할 것이라는 아니면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물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65세의 싱글 인구가 많아지고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아마 홈족이 될 가능성도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집돌이 집순이들의 세상, 뭐든지 집에서 보내고 연애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사람들도 대다수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점은 이 사람들 모두 연애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65세만 하더라도 대부분 결혼 상태였기 때문에 연애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65세는 연애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연애를 하고 말고는 본인들의 선택인데 상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00세 시대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야, 나이가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데 이 배우자와 내가 50년 이상을 살아야 돼?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되고 70세가 될 때까지도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도 과거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애 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뷰티라든지 패션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미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건강 수준이 증가했기도 하지만 옷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해졌잖아요. 자, 인기 프로그램 런닝맨을 보시게 되면 저 중에서 김종국님 한번 먼저 보세요. 김종국님 딱 보면 당연히 청년이에요. 과거에 그냥 20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나이는 44살. 자, 유재석님을 한번 보시죠. 유재석님. 자, 아무리 봐도 청년인데 이분의 나이가 48살. 자, 그리고 가장 큰 형님 지석진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벌써 50이 넘으셨어요. 자, 과거보다 훨씬 우리들이 젊어 보이는데 자, 이러한 모습들 연애와도 한번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점차 솔로인 65세가 늘어나고 연애 가능 상태이고 그래서 뷰티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몸매 관리라든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성장할 분야는 이런 LED 마스크, 남자 같은 경우에 탈모 헬멧, 탈모 산업, 이런 안티-에이징 산업이 앞으로는 당연히 성장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곧 젊어 보이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세상. 아무래도 연애 가능 상태에다가 내가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젊어 보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미래에 왜 젊어 보이는 게 또 중요하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젊어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성세대가 알고 있던 정답이 오답이 되는 시대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고리타분하게 보인다거나 조금 늙어 보인다면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풍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젊어 보이는 것이 65세 그 이상까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자료 사진은 이동국 선수를 넣었는데 아직까지 활발한 현역이고 골도 많이 넣습니다만 41살이라고 하죠. 자, 지금 나이에 0.7을 곱해야지 과거의 나이 상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꽤나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쨌거나 우리들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뜨고 있는 분들이 100세 철학자 김영석이라는 분, 이분은 노인들의 강점인 지혜를 쌓아서 주목을 받는,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되시겠고요. 또 유튜버 박만래 분, 그리고 모델 김칠두 선생님.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유튜브 그리고 패션 쪽에서 활발하게 두각을 드러낸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100세 시대의 동경의 대상으로서, 아이콘으로서 계속 자리를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범 사례죠. 이렇게 즐겁게 일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로 우리가 100세 직업 인생을 꾸려가게 된다면 굉장히 삶이 즐거워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면서 수십 년간의 노동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주머니 사정도 빈곤한데 살아갈 날은 길고 일자리는 내가 할 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절감을 겪고 심리적인 우울감을 많이 느낀 다음에 노인 자살률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와 함께 뭐 이런 극단적인 자살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삶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함께 뜰 수 있는 산업이 역시 힐링, 레저, 이렇게 휴식과 관련된 산업들은 여전히 100세 시대와 맞물려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65세 그 이상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으로 정년이 연장만 된다고 그것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모델로 우리가 살았던 것 같아요. 교육받고 일하고 은퇴하는 3단계. 자, 이게 바로 100세의 인생이라는 책의 저자 린다 그랜튼이 만든 모델인데요. 우리들은 정말로 예전에 이렇게 살았죠. 20년 공부해서 40년 벌어먹고 은퇴해서 끝내는. 자,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인생도 길어졌지만 세상도 너무 빨리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속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인교육 시장,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레드오션이고 경쟁자들은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가르칠 수 있는 영역, 장르 자체를 무한하게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래라는 과목을 만들어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잘 나가고 있는 교육 장르에서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교육을 위한 장르들, 상당히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인 교육 시장, 저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죠.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결국에는 제가 65세가 됐을 때도 지금처럼 여전히 청년처럼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가능성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과거의 65세와 상당히 다른 점인데요. 우리들은 65세가 되더라도 여전히 디지털 생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과거에 65세만 하더라도 디지털이라는 기술에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젊은 시절부터 스마트폰, PC, 게임 같은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인터넷 세상에서 온라인 생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65세가 돼서도 게임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 꽤나 많을 것 같고요. 인터넷 중독자들 꽤나 많을 것 같다. 실버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자기가 쇼핑을 하거나 인공지능한테 주문을 하게 해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점이 과거의 65세와는 굉장히 다른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버 산업을 할 때도 이 점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30대에서 50대가 늙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65세 청년이 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노인, 제가 지금 이야기를 전개한 것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노인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나이로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65세인데 누군가는 굉장히 나이 든 사고를 하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젊은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생활 방식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나이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37인데 사실 30살 초반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 먹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야, 늙어서 한대. 이제 늙어서 안 먹혀. 뭐 이런 얘기. 30살 때부터 벌써 늙었다라는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 꽤 많은데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 청년이라기보다, 그리고 젊은이라기보단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 젊은 노인들이 아닐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내용과 관련된 생각들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 재미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